생산 요소 시장. 생산 요소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뭐 노동, 자본, 기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생산 요소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생산 요소를 가만 들여다보면 어떤 형태로 되어져 있느냐면 말이죠. 생산 요소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이냐? 가게죠. 그죠? 가게는 뭐 합니까? 소비자, 효용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집단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생산 요소를 가져가려고 하는,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생산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되는 그러한 점을 찾아서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의 이러한 가격의 결정이 가장 바람직한 그러한 생산점을 찾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수요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시간을 지금 어떻게 배분할까, 여가를 가져갈까 아니면 노동을 할까. 이 노동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소비를 한다는 얘기하고 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여가 시간과 노동 시간을 지금 선택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봐왔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가 시간을 몇 시간을 갖고 나머지 시간은 노동이죠. 그죠? 노동을 하게 되면 이거만큼 지금 그 소득이 발생하는 거죠. 이 소득만큼이 소비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형태입니다. 자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수요와 공급 완전 경쟁 시장에서 지금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위가 동시에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곳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산 요소 시장을 보다 보면 좀 난해하다라기보다는 한 두 번 정도는 더 생각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일단은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임금을 받는데 말이죠. 이 임금이라는 것이 내가 생산한 그러한 생산물의 가치하고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 지금 노동을 해서 한 단위의 생산을 더 한 거예요. 노동을 한 단위를 더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생산물을 한 단위를 더 만들어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의 가치를 생각을 해보자. 이것의 가치. 뭐 여기에다가 뭐 가격을 곱하게 되면 이러한 가치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과연 이러한 가치만큼 내가 임금을 받고 있느냐? 만약에 이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능력도 분명 중요하고 시장에서 주어지고 있는 이러한 가격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어떠한 수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있는 이러한 임금. 이 임금이라는 것이 내가 받고 있는 이 월급이라는 것이 정말 내가 생산하는 것만큼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건가? 이러한 가치로서 인정을 받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규명하기에. 하지만 이 이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얘기냐면, 만약에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 완전 경쟁 시장의 우수성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격이 한계 수입과 같고 그리고 이것이 한계 비용과 같은 그러한 생산점에서 생산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인데, 균형 조건인데, 이러한 것을 만족시키고 있느냐, 이러한 것을 생산 요소 시장에서 이것을 만족시키느냐, 아니면 이것을 전혀 만족시키지 못하느냐, 이것을 한번 보게 되면 일단은 우리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임금과 지금 노동의 가치,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다 이러한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다 보면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한계 수입하고 마지널 레비뉴하고 한계 비용하고 같은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이윤 극대화를 한다 얘기했고, 그죠?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이 한계 수입과 가격이 일치하는 그러한 상황이 완전 경쟁 시장이고, 이것이 이윤 극대화 조건이죠. 자, 한계 수입 그리고 한계 비용 일치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한계 생산을 양쪽에다 다 곱한다, 한계 생산을 곱한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마지널 프로덕트죠, 그죠? 마지널 프로덕트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한계 수입 생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쪽은 한계 요소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발생되고 있는 비용, 거기에다가 한 단위 노동이 한 단위 들어갈 때 얼마만큼의 생산량이 늘어나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비율을 이것을 곱한 것하고 이렇게 둘을 곱한 것하고가 일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죠? 똑같은 걸 지금 곱했으니까 만약에 이걸 제외하게 되면 지금 뭐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가 되는 이 완전 경쟁 시장의 이윤 극대화 조건을 만족시키기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따져서 보다 보면, 이 한계 수입 생산이라는 것을 다시 보다 보면 생산 요소 한 단위가 증가될 때 얼마만큼의 이 생산자들이 갖고 있는 수입이 증가하느냐, 생산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만큼의 수입이 벌어들이는 게 더 늘어날까, 이거 생각하는 거하고, 여기에서는 지금 한계 생산하고 한계 비용하고를 곱해가지고 비용이 생산 요소 한 단위를 증가시켜가지고 노동을 한 단위를 더 투입을 해서 발생되고 있는 지금 비용의 증가분을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이 한 단위가 더 투입이 됐으면 수입이 증가하는 것도 있을 거고 비용이 증가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이것이 일치가 된다라는 얘기죠. 완전 경쟁 시장에 그리고 이윤 극대화 상태라고 한다면, 이게 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다 보면 정말로 그런가, 이런 것들 한번 수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약간 좀 보기 싫어 보일 수도 있는 그러한 장표이지만 그래도 한번 봅시다. 여기 생산 요소 비용,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이거죠. 한계 요소 비용, 지금 한계 생산, 한계 비용 이거 얘기하는 거고, 한계 수입 생산은 지금 한계 수입, 한계 생산 이거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계 요소 비용이라고 얘기한다면 노동을 한 단위를 더 투입을 했을 때 발생되는 그러한 비용이니까 노동 임금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것은 노동이 한 단위가 더 추가가 됐을 때 생기는 지금 그 시장의 가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한계 생산물이 있으면 노동이 투입이 돼서 지금 생산량이 늘어났다고 한다면 그 생산량이 늘어난 것에 의해서 얼마만큼 나의 수입의 증가가 시장의 가치로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호로만 그대로 쓴다고 한다면 노동임금, 그리고 있죠, 한계 생산물, 마지널 프로덕터블 레이버, 노동의 한계 생산의 가격을 곱해서 이것의 가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임금을 받으면 너는 너가 생산한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의 그 정도의 가치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자선사업인 거죠. 그죠? 그래서 노동임금과 한계 생산물의 시장 가치와 같은 이러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양쪽을 지금 한계 생산으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것도 마지널 프로덕터블 레이버로 나누고 이것도 마지널 프로덕터블 레이버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고 지금 P 가격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윤 극대화 조건, 완전 경쟁 시장의 이윤 극대화 조건에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한계 비용이라는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보다 보면 지금 이러한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금이라는 것이
지금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로 나누게 되면 이것이 한 개 비용이다. 과연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 만약에 이러한 설명이 가능하다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이윤 국대화 조건이 증명이 되는 것과 같다. 그죠? 이것을 한번 가만히 증명이 될까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예를 들어서 써놨습니다. 노동임금을 500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노동자 한 명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생산하는 그러한 것이 사과가 50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과 50개를 생산했어요. 노동자 한 명이 들어가 가지고 50개를 생산했어. 그러면 사과 한 개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50으로 나누게 되면 지금 사과 한 개의 가격이 나오게 되는 거죠. 10이에요. 만약에 가격이 10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지금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갖고 있는 이윤 국대화 조건이 증명이 됐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 조건에 합당한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찾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을 보다 보면 우리는 이 노동에 대한 가치 그리고 내가 그만큼을 다 받을 수가 있는가, 그것이 다 결정이 될 수가 있을까, 과연 우리는 이 시장 가격이라는 것 그리고 화폐라는 것이 노동의 어떠한 가치로서 전달해 주는 것이 작동을 잘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임금이라는 것을 이렇게 받으면 이것이 임금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과 지금 생산자들이 합의한 그런 사회적으로 합의한 그러한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노동이. 근데 이것이 완전 경쟁 시장의 이윤 국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지금 이 임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돼야 되는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노동시장에서 균형 임금을 찾아.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시장에다 모든 것을 맡겨놓으면 이렇게 균형 임금이라는 것을 찾게 될 것이고, 이렇게 균형 임금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완전 경쟁 시장의 이윤 국대화를 달성시키는 것과 동일한 얘기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완전 경쟁 시장의 지금 시장의 우월성,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줬다라는 얘기,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모든 것을 다 맡겨두어라. 요소 시장도 괜히 여기에 나서서 노동 시장에서 어떠한 그 역할을 하려고 정부가 나서봐야 별로 도움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겁니다. 생산 요소 시장 보게 되면 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철학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좀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내가 노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노동에 대한 가치가 이러한 노동에 대한 가치가 정말로 내가 인정받는 그러한 가치이냐,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더 나은 생산성을 가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보다 더 나은 기술을 가지려고 숙련된 그러한 또는 전문가가 되기 위한 그러한 전문성을 더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한편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냉혹한 그러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다쳤어, 움직이기가 어려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정부의 역할이 또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생산 요소 시장이라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임금의 결정, 그리고 어떠한 가치, 나의 능력, 이런 것들,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회적인 어떠한 어떤 가치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동 수요, 노동 공급 뭐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노동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여가 소비 결정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봤었고요. 노동을 수요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생산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최종 생산물의 가격이 변화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이 계속 올라갔다. 또는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더 생산을 하기 위해서 또는 기술 진보가 돼서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노동 수요 또 증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진보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향상된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누군가는 잡을 잃었지만 일자리를 잃었지만 누군가는 자신의 생산성이 더 높아진 것을 가져가는 것을 과거에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회계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어지면서 과거에 이제 뭐 상고 출신의 어떠한 그 사무직들이 많이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봤고 또는 컴퓨터가 생기고 하면서 지금 그 사무직 근로자들이 보다 더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봤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렇죠? 또는 자본 공급이 증가하면서 노동 수요가 달라지게 되는 이런 것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보다 더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하죠. 지금 그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 이런 것들 우리가 보게 되고 자율주행 로봇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보다 보면 노동자들이 할 일이 별로 없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디자인이건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뭐 만들어내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일들은 대부분 다 지금 그 대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여간 이러한 것들의 변화가 어떻게 계속 이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노동시간 임금이 상승하면서 대부분 우리는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노동시간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노동시간을 늘려보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마냥 늘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게 몇 시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마냥 증가하지는 않고 일정 수준의 임금을 갖게 되면 그것에 초과되는 임금이 있을 때는 오히려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더라라는 얘기죠. 이 정도만 벌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해. 우리의 효용은 만족했어. 최대한 효용 극대화까지 들어왔어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여가를 즐기자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일해서 버는 거를 이런 식으로는 잘 안 가져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죠. 그래서 우리가 최저임금제 같은 것들 뭐 이렇게 사람들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실업급여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얘기를 할 때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그냥 준다든가 아니면 뭐 임금을 너무나 많이 높게 뭐 물론 최저임금이 높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임금을 너무나 높게 우리가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노동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러한 점이 있거든요. 네?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가져가고 싶죠. 여기에 이것보다 더 높으면 나는 노동 시간 줄일 거야. 임금 이만큼만 줘봐라. 내가 난 그 노동 시간 확 줄일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 나머지는 여기는 지대, 경제적 지대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요. 지대라고 하고 얘기하는 거는 처음엔 렌트죠. 토지 사용 대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토지 사용 대가를 얘기하다가 리카르도가 차액 지대설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요소 공급의 변화에 따라서 노동과 자본이 대체가 되고 있는 지대와 차액 지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자, 이런 것들 지대라고 얘기한다면 뭐 당연히 토지 사용 대가를 얘기를 하는 거고 차액 지대는 토지 사용 대가의 기준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지금은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봐야 될 그런 것들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생산 요소의 공급의 변화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뭐 그 자본 공급 증가하고 노동 수요가 달라지고 하고는 아까도 얘기했던 인공지능이 뭐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있는 그런 얘기들
있죠.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 공부하고 노동 경제학을 공부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동 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노동 경제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로 자기가 노력한 만큼 돈을 받고 있나? 임금을 받느냐? 이런 고민들을 사실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성별이 달라서 아니면 피부색이 달라서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차별적인 그러한 것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심합니다. 성별 차이도 미국이 훨씬 더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요. 당연히 뭐 피부색 인종차별 같은 경우들도 나타나게 되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경력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사회가 너무나 복잡해지다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생기더냐 하면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떠한 최종 목표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뭘 해야 자기가 좋을지를 모르는 거야. 그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뭘 선택해야지 내가 제일 좋을까? 이건 모르는 거죠. 이거는 모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딱 하나는 있어요. 돈이 제일 많은 거. 이거 돈 제일 많이 버는 거. 이거는 안다는 거죠. 이거는 돈 제일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먼저 내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이거 생각하지 말고 먼저 이거부터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가 겪어보니 이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갖고 나 잘못 살았어. 나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잘못 산 거죠. 이렇게 되는 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사실은 청년들 문제들입니다. 청년 실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직장을 들어갔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또 이거 아닌 것 같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가 좋은지도 모르는 거고 사회는 계속해서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니까 또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모르는 거죠. 그죠? 이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지금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노동경제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렇죠? 다음은 이제 그 전용 수입과 경제적 지대라고 생각을 해보죠. 전용 수입이라고 얘기한다면 순수하게 자신의 어떠한 생산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뭐 플러스 알파로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액면가 그대로 너의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동자의 가치, 너의 노동의 가치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또는 어떠한 자본의 가치 이것을 명확하게 그것만 받느냐 아니면 그거 이상을 받고 있느냐 그걸 초과하는 임금을 초과하는 수입을 우리는 경제적 지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전용 수입, 이전 수입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초과하는 경제적 지대는 어디에서 발생을 더 많이 할까? 이런 것이죠. 그죠? 목공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목공이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없으면 나 포장마차 운영할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목공이 500만 원 수입이 있으면 지금 이 사람한테는 어떠한 것이라고 하는 건지 하면 자신은 300만 원은 자신의 지금 노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플러스 200은 경제적 지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이러한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전 수입과 경제적 지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생산성, 능력, 노동의 가치 이것을 지금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초과하고 있는 그러한 임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경제적 지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노동의 공급을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노동의 공급 자신의 어떠한 그 이 노동을 이러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 비용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비용들만큼 나는 꼭 받아야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 이것도 만약에 못 받는다. 내가 들어가는 비용은 300만 원인데 이것도 못 받는다. 그러면 나 이거 안 할 거야. 다른 거 할래.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받을 수가 있어. 그럼 나 여기서 벗어날 이유가 없죠. 그죠?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전용 수입과 경제역지대에 대한 지금 그 얘기고요. 지금 이제 경제역지대를 우리는 준지대라고도 얘기합니다. 진짜 그 토지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 정말로 너의 생산의 가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외의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의사, 변호사 같은 경우들 얘기를 많이 하죠. 단기적으로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늘리고 싶어도 바로바로 안 늘어나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뭐 만약에 늘리려고 만약에 마음을 먹는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약에 그 일을 안 한다, 나 이것보단 더 받아야겠어라고 생각하고선 한다 그러면은 더 받을 수 있을 방법을 생각을 하는 게 최대한 이 공급자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공급자 늘리지 마. 이거 안 돼. 늘리지 말고 공급자를 줄여.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뭐 면허를 그 이상 주지 마라. 이렇게 그 압력을 가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야 의사 수 늘리려 그러면 시위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들을 지대 추구 행위라고 합니다. 지대 추구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많은 지대를 얻으려고 공급을 제한하는 그러한 행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노동 공급을 더 비탄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러한 얘기들이죠. 그죠? 최대한 그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서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공평성, 효율성의 문제를 지금 우리가 보다 보면 이건 진짜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직종에 가고 싶어해요. 뭐 의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람들이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왜 그걸 만약에 하게 되면 뭐 의사들 다 망한다. 아니 그렇게 망하려고 하는데 사람들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고.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의사가 돼야 되는 거야? 이런 거는 또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그 수입의 순위가 달라진다. 만약에 수입의 순위가 과학자가 1위다. 과학자가 1위야. 그러니까 이론을 공부하는 과학자. 지금 물리학자가 1위가 된다.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전부 다 아마 그 경조 1등은 다 여기를 갈 겁니다. 여기만 돼서 뭐 과학자, 물리학자에서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뭐 연봉 10억씩 30년 산다.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의사 안 한다고 얘기할걸요. 30년 갖고 모자라네. 그러면 한 50년 그래 죽을 때까지 한다. 그리고 뭐 10억 모자라 한 20억 정도씩 초봉부터 20억 50년 동안 그렇게 되면 아마 의사 누가 안 한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옳은 거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이게 과연 옳은 거냐. 그죠? 지금 이제 이걸 물리학자라고 내가 바꿔놨으니까 얘기하는 거,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면 웃기다고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게 의사인 경우입니다. 현재가 그죠? 의사 또는 변호사 뭐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것들 만들고 싶어서 지금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여기가 시장이 개방이 되지 않고 지금 뭐 그 뭐랄까요 AI도 진입을 못하게 만들고 싶고 뭐 상담 뭐 인터넷 상담도 안 되고 하게끔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가 난 제일 좋아. 근데 자꾸 왜 바꾸려고 그래. 그러한 얘기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대 추구 행위 이러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노동 공급을 이렇게 아주 완전 비탄력적으로 만들었다. 완전 비탄력적으로 임금이 얼마이건 간에 상관없이
노동 공급은 똑같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지금이 아마도 거의 이와 유사한 형태일걸요. 거의 이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 면허를 반납하고 있는 의사, 그리고 새로운 면허를 받는 의사, 이거 숫자를 따져보게 되면 그 이상 늘어나지 않는 그러한 것들 보죠. 임금이 아무리 소유비 얼마만큼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 안 바뀝니다.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받고 있는 임금은 경제적 지대가 100%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니?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이렇게 안 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렇게 안 갈까라는 얘기죠. 반면에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자기 힘으로 뭐든지 다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경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그 임금이 달라져도 공급자들이 확 달라지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공급자들이 확 늘어나는 그러한 경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이 임금에서 얼마든지 많은 노동자들 있어. 까불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너 나 하기 싫어? 가세요. 다른 사람 언제든지 줄 서서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죽어라고 자기의 능력 이외에는 경제적 지대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죠? 좀 살벌하죠. 이렇게 될까봐.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죠?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러한 상태가 노동자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괴로운 거고 과연 어떤 게 우리는 모두를 이롭게 할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그러한 그 기초교육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기초교육? 우리는 필요한 거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유치원에서도 그렇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 지대, 전용 수입만으로 가져가는 사람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소득 격차가 분명 발생하거든요. 소득의 격차가 분명 발생합니다. 물론 소득 격차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아니면 본인이 더 일하기 싫어서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노력을 안 했, 노력에 따라서 난 이 정도만 노력하고 살래. 더 이상 뭐 나한테 생각하지 마. 이런 뭐 얘기하는 경우. 때로는 운이 무지하게 좋아서 하는 경우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주 간혹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노력의 운수에 의해서 나타나는 소득 격차. 근데 이제 뭐 이것이 그 개인의 능력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교육의 기회는 어느 정도 되느냐, 상속 재산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러한 차이도 분명히 있죠. 개개인의 능력의 차이도 분명 있긴 하지만 지금 능력의 차이보다 이러한 것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세습이죠. 그러면 한쪽의 계급은 끝까지 저소득층으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노비 계급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딱이죠. 귀족 계급은 자기네들끼리 지금 뭐 그 교육의 기회도 더 주고 뭐 필요하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상속재산 재산 뭐 이것저것 다 나눠주고 하게 되면 너네들은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어. 이거 뭐 대대손손 물려가다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들을 보다 보면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어떠한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사람들이 그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될까?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 또는 그 보상을 받으면서 임금 격차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기능을 가지고 보상을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경우, 물론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의사나 변호사도 전문 기능이죠. 아무나 못합니다. 그죠? 아니면 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뭐 조심해야죠. 그래서 이러한 그 3D에 대한 보상, 어려운 일 보상해 주는 게 과거에는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이러한 일들이 점점 지금 그 기계로 바뀌어갈 것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전문 기능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나가려고 한다면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시장 균형보다 높은 임금을 갖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장의 그 균형으로만 따지면 너무 낮은 데서 지금 그 헤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너무 낮은 데서 다른 사람들은 다 여기에서 놀고 있는데 혼자서만 여기에서 이렇게 너희들 그 계급만 이렇게 낮은 임금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거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더 높은 그러한 임금을 주자라고 얘기하는 게 최저임금제. 우리 이렇게 하면 일을 못하겠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들. 또는 효율임금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효율임금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거냐면요. A라는 지금 회사에서 A사에서 B사로 옮겨가지 않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임금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삼성이 있고 여기는 뭐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가 있다. 반도체 회사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가지 않을 정도로 이쪽에서 더 임금을 많이 줘버리는 겁니다. 너 이 임금은 어디 가도 못 받아. 이 임금은.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식이 되냐면 장기 근속이 가능하죠. 장기 근속 가능하게 되면 전문성이 더 높아지겠죠. 전문성이 높아지게 되면 효율성이 더 좋아지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훨씬 더 이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게 더 나아. 이렇게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효율임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또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도 우리가 많이 보죠. 뭐 슈퍼스타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것, 뭐 우리가 뭐 명인들이 만들고 있는 어떤 것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최저의 비용으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생산 기술을 보유했다 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비용으로 최고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이것만 눈에 띄는 거야.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대박 나는 거죠. 갑자기 임금이 확 올라가는, 소득이 확 올라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꿈꾸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소득격차, 이 소득격차에 보게 되면 뭐 사회 이게 소득격차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양극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그러니까 상류층이 많고 하류층이 더 많고 지금 중산층이 없어. 이렇게 되게 되면 양극화죠. 계층 간의 갈등이 무지하게 심해지는 거죠. 중간 계층이 없는 거야. 중간 계층이. 그러니까 중산층이 없는 그러한 사회. 이거 정말 불안한 사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싸움 둘 중에 하나 죽기 전에는 절대 이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나오는 거죠. 노사분규도 엄청나게 심해지는 거고 사회 불안 심해지는 거고 계층 간의 갈등 심해지는 거고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합의가 될 수가 없어요. 합의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면 뭐 이 위에 있는 사람들만 바라보고선 할 수도 없고 밑에 있는 사람들만 바라볼 수도 할 수도 없고 이거 완전히 극과 극의 정책일 텐데 세금 뭐 깎아주자 여기다가는 무슨 뭐 지원금 많이 줘야 된다. 지원금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가 세금 많이 걷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보게 되면 중산층이 두텁지 않으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면 사회보장제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사회안전망을 잘 만들어야 된다. 사회안전망. 그러니까 그 중위 계급이 하위 계급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최하위 계급은 올라갈 수 있도록 또는 최하위 계급이 지금 그 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해서 지금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 부조를 할 수가 있는 게 있는 거고 사회 보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사회 보험은 자기가 돈 낸 거 가지고 자기가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겁니다. 내가 낸 만큼 가져가는 거야. 근데 사회 부조는 그냥 무조건 주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이거 상당히 오래된 얘기라
지금 4인 가족 기준에 한 180, 19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4인 가족이 19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산다? 이게 의식주 다 포함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의식주 먹는 걸로만 해도 4인이 190만 원 가지고 먹는다 그러면 먹겠죠. 주거비 만약에 포함하고 뭐 전기, 가스, 뭐 핸드폰 뭐 이런 거 다 내야 되고 보험 보험 들 수가 없겠죠.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일자리를 그만두고 나와야 되니까 국민연금도 필요하고 의료보험도 필요하고 고용보험도 필요하고 실업자들 산재보험도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 사회보험이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격차, 노동경제학 그리고 생산 요소 시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자신은 얼마만큼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합의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정말 우리가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금 그 보장제도라는 것이 필요하고 누가 얼마만큼 지불을 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나중에 그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 너 돈 많이 내. 난 싫어. 그 돈은 내는 건 싫고 나중에 받고만 싶어.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받으려면 누군가가 내야 되거든요. 근데 같이 잘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회 전체에 대해서 지금 그 긍정적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회 전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도 갖춰야 되고 이기적인 그러한 것이라기보다는 꼭 이타적이 아니더라도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